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보는 긍정적 전망이 52.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출범 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의 여론조사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기대도 희망도 없다는 국민이 무려 47.3%나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 국정 지지율은 84%로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당선자가 해야 할 개혁과제로는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95% 신뢰 수준의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당선자의 국정수행 전망을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52.7%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매우 잘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35.2%였고 약간 잘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17.6%였는데요.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무려 41.2%나 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역대 대통령의 당선 직후 조사했던 국정수행 전망 수치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대통령은 74.8%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하위의 지지율이었습니다. 윤 당선자가 해야 할 1순위 개혁과제로는 정치개혁 27.3%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검찰개혁 21.9%, 언론개혁 17%, 노동개혁 9.8%, 관료개혁 9%, 재벌개혁 5.3% 순이었는데요. 앞으로 정치보복이 지속될지 전망을 물은 결과는 그렇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고 아니다는 30.8%, 잘 모르겠다는 13.2%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들도 이미 정치보복을 예감하고 있는 건데요. 응답자들은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는 부정에 대한 공정한 처벌로서의 정의 33.5%라고 가장 많이 답했고, 다음으로는 지역과 계층 간의 화합 19.7%, 민주주의적 소통 16.2%, 소외된 사람에 대한 배려로서의 형평 10.4%,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분권 9.6%, 남북의 평화 4.4%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국정과제로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24.4%와 정치개혁 부패 청산 23.6%, 부동산 문제 해결 16.4%가 높은 응답을 받았는데요.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 KSOI 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민생경제 회복 25.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정부패 척결 18.1%와 공정사회 실현 14.7%, 국민화합 14.2%, 권력기관 개혁 10.4%, 정치개혁 7.3%, 한반도 평화정착 4.1%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지난 11일에서 12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95% 신뢰 수준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조사 결과인데요.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영향을 받은 이슈로는 정책과 공약이 34.3%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정권교체 재창출 여부 29.1%, 후보와 그 가족의 도덕성 13.3%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이슈와 야권 후보 단일화는 각각 6.6%와 5.8%였는데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는 대선 기간 동안 주요 변수로 거론됐던 부동산 이슈와 야권 후보 단일화는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응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이미 걸기 RDD 무선 95%, 유선 5%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100%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 무선전화를 이용해 자동응답 방식 100%로 진행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됩니다. 뭐라든 역대급 기록을 갱신 중인 윤석열 당선자,
취임도 국정 운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지율이 52.7%라니 이게 뭘까요? 국민들은 그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답니다. 기대가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와 관련해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윤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실시에 대해 국힘당과 국힘당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 부실 수사, 특혜 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후보를 겨냥해 제출한 이 요구안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쌍특검입니다. 대장동 특검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함께 특검하자는 내용인데요. 국힘당도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지난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유세에서 민주당의 특검안 요구를 비판하면서도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13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묻는 질문에 사법 시스템대로 처리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자는 입장으로 급 선회한 건데요. 대장동 특검 마지막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하자 했고 여러 번을 이야기했고 윤석열 후보도 그 당시 처음에 답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겠다 하셨잖아요. 합니까? 저는 뭐 이 사법 시스템이 있는 것이니까는요. 그 어제 사법 시스템 얘기를 우리 당선자님께서도 하시던데 네. 그냥 그 사법 시스템에 일단은 보고요. 미진한 거 있으면 또 아니면 뭐 이 부분은 여야가 협의할 사항인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게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 그리고 시스템이란 말을 어제 하셨는데 후보자가 예.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다 돌아갈 것이다. 대장동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렇게 답하셨는데. 특검도 사법 시스템 중에 하나지요. 예. 그러니까 여야가 앞으로 특검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형태로든 이 부분은 매듭을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특검은 사법 시스템의 국가가 갖고 있는 영역에 시스템 들어가 중에 있죠. 하나죠. 근데 특검의 결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아마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다. 아, 그 왜?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많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이제 의혹이 있었고 정권 초에 이 특검을 만약에 하게 되면 원턴 원치 않던 윤석열 당선인도 당연히 이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피의자들의 시드머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버지 집까지 팔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에 만에 하나 특검을 받게 될 경우에는 국정 운영의 동력이 정권 초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성일종 국힘당 의원과 전재수 의원의 발언 내용입니다. 특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성일종 의원은 쉽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당연히 특검을 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결국 윤석열 당선자는 대장동 사건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임을 인정하고 만셈인 거죠. 이게 검찰 수사로 해결된다면 이재명 죽이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반드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전제로 한 특검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별검사도 민주당 추천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드루킹 특검 시즌2가 되고 말 텐데요. 저들에게 절대 밀리거나 말리면 안 되는 거죠. 차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희는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시면서 수사가 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